어머니, 이제 연금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 일주일에 생활비 2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아요. 10만 원으로 줄일게요. 그게 무슨... 어머니, 이번 달은 병원 안 가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보시고 다음 달에 가시는 건 어때요? 내 돈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헤이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혼자 사시면서 매달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68 박정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연금 통장을 관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사연자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여러 가지 간섭과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요. 자신의 돈이지만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일일이 허락받아가며 써야 했던 박정희 씨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올해 68살 박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내외와 손자는 30분 거리에 살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했기 때문에 매달 110만 원의 연금이 나와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생활비로는 충분했습니다. 남은 돈은 조금씩 모아두었다가 가끔 손자에게 용돈도 주고 오랜 친구들과 차 한잔하는 재미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 며느리 미영이가 저희 집에 왔을 때였어요. 어머니, 요즘 TV에서 보니까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대요. 어제도 뉴스에서 연금 전부 날린 할머니 나오셨잖아요. 미영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제 연금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럼 어머니도 안전하고 저희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싶었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통장과 카드를 미영이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늙은이가 혼자 사니까 걱정되지? 그런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미영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매주 제가 필요하신 만큼 현금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니가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그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미영이가 매주 20만 원씩 가져다 주었고 저는 그걸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어머님, 일주일에 생활비 2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아요. 10만 원으로 줄여볼게요. 하루는 동네 시장에 나갔다가 제철 과일인 딸기가 너무 탐스럽게 보여서 한 팩 사려고 했어요. 2만 원이었는데 문득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영아, 시장에 딸기가 2만 원인데 한 팩 살까 해.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지금 딸기가 비싼 철이잖아요. 조금 있다가 더 싸질 때 사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딱 필요한 것만 사세요. 딸기를 못 사는 게 서운했지만 미영이 말이 맞다 싶어서 참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40년직의 친구 영숙이가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난 당연히 나가려고 했죠. 미영아, 내일 친구 만나러 시내 나가는데 교통비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10만 원으로는 모자라네? 그랬더니 미영이 목소리가 갑자기 딱딱해졌어요. 시내요? 어디 가시려고요? 차비는 제가 드릴게요. 근데 꼭 가야 해요?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제가 놀라서 대답했죠. 그냥 오랜 친구 만나서 밥 먹으려고. 무릎은 괜찮아. 미영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내일 차비 갖다 드릴게요. 식사비는 집에서 점심 드시고 나갔다 오세요. 요즘 외식비가 너무 비싸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돈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려고 했어요.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미영이가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허리가 좀 아파서 병원에 가볼까 하는데 병원비 때문에 연락했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영이가 말했어요. 그거 이번 달엔 안 가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달에도 허리 때문에 가셨잖아요. 조금만 참아보시고 다음 달에 가시는 건 어때요?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어요. 미영아, 많이 아파서 그래. 약이라도 타와야 할 것 같아. 알겠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영이가 병원비 5만 원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여기 병원비요. 혹시 남으면 챙겨두셨다가 다음에 쓰세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 돈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니? 미영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나온 말이 어머님 돈이 저희 돈이니 더 조심해서 써야죠. 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시니 혹시 모를 병원비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님 돈이 저희 돈이라니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내 연금을 자기네 돈처럼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인생, 내 돈인데 왜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다음 날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주말에 아들이 혼자 왔어요. 미영이는 일이 있다고 안 왔죠. 아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연금 통장 돌려받고 싶구나.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왜요? 혹시 돈이 더 필요하세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내 돈 쓰는데 허락받는 게 너무 불편해.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내가 스스로 관리하고 싶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미영이한테 말해볼게요. 사흘 후 미영이가 통장을 들고 왔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죠. 어머니, 통장이요. 근데 정말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기가 정말 많아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하지만 이 연금 내 인생 마감할 때까지 내가 쓸 거야. 앞으론 누구한테든 허락받을 생각 없어. 미영이는 입술을 깨물더니 그냥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가족 관계는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주말에 오던 방문도 뜸해졌고 전화도 예전보다 줄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느낌이었거든요. 시장에서 맛있는 과일을 보면 사고 싶을 때 사고, 친구를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통장을 돌려받은 후 아들 내외의 연락도 뜸해지고 주말 방문도 없어서 마음이 아팠지만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경로당에 갔다가 이웃 할머니 김영자 씨가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영자 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영자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정희 씨, 우리 아들이 내 연금 통장 달라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바로 몇 주 전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영자 씨, 절대 주면 안 돼요. 그건 영자 씨 돈이에요.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자 영자 씨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귀를 기울였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딸이 내 통장 관리한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빚 갚는 데 썼더라고. 다른 할머니도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는 아들이 사업한다고 보증금 좀 빌려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제는 얼굴도 안 비춰. 그날 경로당에서 나오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노인들이 돈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마침 노인 맞춤형 복지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담당 선생님을 만났죠. 선생님, 혹시 노인들을 위한 금융교육 같은 거 있나요? 김 선생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네, 매달 첫째 주에 실버 금융교실이라고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이 첫 수업인데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그렇게 저는 실버 금융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은 노인금융사기 예방법이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내가 겪었던 일이 사실은 가족 금융학대의 일종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강사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녀가 관리한다고 해도 모든 사용 내역을 알 권리가 있고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수업이 계속될수록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스마트폰으로 계좌 확인하는 법, 보이스피싱 예방법, 노인 대상 금융상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금융 자기 결정권이라는 개념이었어요. 한 달 후 수업이 끝나고 김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박정희님, 혹시 다음 기수 수업에서 5분 정도 본인 경험담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5분 발표가 10분이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김 선생님이 제안을 했어요. 박정희님, 우리 센터에서 노인 금융자립 도우미로 활동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정의 활동비도 드리고요. 그렇게 저는 68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주민센터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만나 상담하고 때로는 직접 은행에 동행해 주기도 했어요. 제가 상담한 첫 번째 분은 다행히 영자 씨였어요. 영자 씨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통장을 돌려달라고 했고 성공했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정희 씨 덕분이에요. 이제 나도 내 돈 내 맘대로 쓸 수 있어요.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어떤 분은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이전했다가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셨고 또 어떤 분은 손주 대학 등록금을 내주고 나서 본인 약값이 없는 상황이셨죠. 저는 상담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노후 자금은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마세요. 사랑한다고 해서 경제권까지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활동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주제는 노인 금융 자립과 권리 지키기였습니다. 처음으로 10명이 넘는 어르신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는데 청중 맨 뒷자리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영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박정희입니다. 제 나이 68세. 작년까지만 해도 제 연금 쓰는데 허락을 받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고개가 끄덕여졌고 때로는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질문 시간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영이도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미영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강의 정말 놀라웠어요. 엄마가 이런 일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야. 나이가 많다고 새로운 일을 못할 이유는 없지.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돈인데 저희가 너무 했네요. 괜찮아, 미영아. 너희도 나름대로 걱정이 되었겠지.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내 돈 쓰는데 간섭하지 말아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말할게. 그 이후로 우리 가족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경제적 독립을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게 된 것이었죠.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여러 복지관과 주민센터를 다니며 실버 금융자립 교실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 나이에 새로운 직업이 생긴 셈이죠. 얼마 전에는 지역신문에도 제 이야기가 실렸고 구청에서는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보람 있는 건 제 강의를 듣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제권을 되찾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어제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정희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제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쩌면 내가 겪었던 그 불편하고 서러웠던 경험이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모든 노인분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적 권리는 생명처럼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고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의 사랑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연금 통장을 되찾은 그날, 저는 단순히 돈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지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정희님의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어르신들을 돕는 일까지 시작하신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박정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족이라도 자신의 경제적 주도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노년의 경제적 자립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의 문제라는 박정희님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사연 보내주신 박정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활동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헤이설 라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니제 서연이었습니다.